자, 알파고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알파고 씨 개인 채널에 영상 하나 올리셨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방금 전에 그 일이 터졌습니다. 어떻게 예언하신 거죠? 저는 이스라엘 내부적인 언론들 글들을 좀 약간 뒤져봤어요. 이제 뒤집어 보니까 뭐 물론 이제 유태인들이 쓰는 그 히브리어를 제가 모르잖아요. 구글 번역기를 돌리면서 봤더니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국방 원칙에다가 연결되더라고. 무조건 누가 치면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답변을 해야 되고 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쌓여왔던 국방 원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일단 전쟁을 억제하자. 누구도 우리한테 공격할 생각을 하지 않게끔 만들자. 그 생각조차 하지 않게끔 만들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살짝 졌다. 그러면 선제 공격. 그래서 이제 3차 중동 전쟁도 이스라엘이 먼저 치니까 시작한 거고. 그래서 그 국방 원칙을 유지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미국 말을 듣든 말든 해야 되는데, 근데 확실한 거는 진짜 이란 다시 쳐들어오면 미국이 약속을 했잖아요. 나는 이번에 안 도와주겠다. 뭐 미국이 그 말을 하고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근데 안전망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영국이 와서 우리가 니네들 이해한다. 그리고 우리 니네들 옆에 있다는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티켓이 생겼다. 미국이 안 도와줘도 영국이 도와줄 건데. 그리고 이번에도 이란이 14일 날 밤에 이스라엘을 때릴 때 미국뿐만 아니고 프랑스하고 영국도 이란의 미사일들을 파괴시켰거든요. 그럼 이 영국 정도만 옆에 있어도 충분하는 거 아니냐. 그럼 칠 거다. 조만간 칠 거다. 기다리지도 않고 조만간 칠 거다 하고 영상을 빨리 제작하고 올렸는데 다음날 쳤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나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내부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란의 첫 발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우리 이스파한을 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하늘에서 막았고 군사 기지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뭐 폭탄이 나온 거지. 다음에 또 말을 지금 돌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쪽도 말을 좀 돌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핵시설을 공습했다고 했다가 아니야, 핵시설은 안전하다고 하다가 적어도 한 24시간 정도 좀 기다려야 돼요. 정확히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어떤 일들이 있는지. 왜냐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을 때 분명히 대충 언제 때릴 건지까지 다 알려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 공격은 물론 대충 눈치를 챘죠. 나는 공격할 건데 시간까지는 안 해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을 기다리고 이란이 이번 공격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지 보고 이걸 어떻게 국내 정치에서 해소할 건지를 봐야지 알 수가 있는데, 아르메니아 기자가 말처럼 이 핑퐁 갔다 왔다 하는 거는 자주 일어나면 언젠가 전쟁으로 전개될 수가 있는데 어디서 커트를 쳐야 돼요. 어디서 마무리돼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 확실히 지역 전쟁으로 가요, 이거. 지역 전쟁으로 갈 가능성 몇 %라고 봅니까? 사회학에서는 몇 %를 숫자를 매길 수가 없는데 무시할 정도로 적지는 않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크지도 않아요. 무시하면 안 될 정도로 작지는 않을 뿐이지 크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어떤 뉴스가 나오면 이거 전쟁이 크게 가겠구나 라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나요? 예상치 않는 공격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외교 공간을 때릴 때 이건 좀 약간 예상치 않는 행동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사람을 걱정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란의 공격이라든가 다음에 이스라엘이 지금 하는 이 공격들을 예상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그거는 걱정될 일이 아니에요. 예상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면 이거는 걱정할 일들이고,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의 크기 수위가 크면 클수록 그건 이제 전쟁으로 넘어가요. 2006년 레바논 이스라엘 전쟁도 사실 레바논 이스라엘보다는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전쟁은 그냥 헤즈볼라 애들이 이스라엘 군인 2-3명인가 납치하면서 시작됐거든요. 예상되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군인을 납치하는 거. 이제 그 예상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2달 가까이 이스라엘이 이제 레바논에 들어갔고 시가전이 일어났고 2달 동안 전쟁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위험하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예상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근데 여기서 이란하고 이스라엘 중에 또 하나 그 나라 아니면 미국 아니면 또 다른 좀 약간 무장 단체들 있잖아요. 그 무장 단체들의 일부가 그냥 뭐 이란의 국방부의 연장상으로 보셔도 되는데, 근데 이란의 말을 100%안 듣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 중에서도 예상치 않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거는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이스라엘 뒤에 영국이 있다. 그러면 이란 외에 또 다른
나라가 여기에 참전할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나요? 일단은 지금 영국이 이란 뒤에 있는 거 아니고 이란 옆에 있다고 봐야 되고 그 정도로는 아마 이란도 암암리의 도움을 러시아한테 받기는 받아요. 그거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 저는 지금 이스라엘 소식들을 좀 접할 때는 거기에 이제 단톡방들 같은 그룹들이 있거든요. 저는 우연히 소개가 잘 돼서 그런 좀 약간 너무나 극단적인 이스라엘 우파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아랍 사람들한테 욕하는 만큼 러시아도 많이 욕하고 언젠가 보복하겠다 러시아 너 두고 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중동에서는 전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 보기에는 예전에 있는 이라크 이란 전쟁처럼 또 앞에 이번에 나라 2개 있고 그 뒤에는 이제 강대국들이 있을 거지 직접 군인까지 투입할래나 모르겠어요. 왜냐면 미국이 그런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고 그리고 동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이제 합동훈련을 하기로 했잖아요. 동양에서. 왜냐면 중국에 대한 또 그런 두려움도 있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진짜 전쟁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1대1 붙고 옆에는 다른 작은 나라나 아니면 무장탄체가 붙을 거지 다른 나라들이 자기네 군인을 파견하려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번에 프랑스는 이란의 미사일을 파괴시켰거든요. 이스라엘한테 안 맞게끔. 근데 팔레스타인의 유엔 가입 투표가 있었는데 안보리에서 프랑스는 찬성표를 날렸어요. 그래서 프랑스를 믿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리고 영국도 기권을 날렸어요. 미국이 반대하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이 또 유엔 가입 안 된 거고.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이 앞으로 뉴스를 볼 때 어떤 걸 보면 좋은지를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 한국에서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 이스라엘 이란이라든가 아니면 이스라엘 이제 아랍 분쟁에서는 원래 우리로부터 10,000km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들이랑 다 다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랑 관계 있고 이란이랑도 관계가 있고 아무리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어도 그리고 우리는 아랍 국가들이랑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이미 우리는 국내 정치에서 직업받고 싸우는데 너는 국힘이냐 민주냐 이렇게 다 이렇게 혐오하고 비하하고 그러긴 한데 또 여기 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모르겠어요. 이미 10,000km 떨어진 지역이고 적당히 모든 나라들의 같은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쓸데없이 저는 좀 약간 다양한 소리들을 듣거든요. 우리는 지금 중동의 군사 군인을 파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아니면 우리는 지금 이제 아랍 국가들한테 무기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약간 이상한 얘기들이 있더라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그 동네에 없으니까 중동에 없으니까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그냥 제3자의 눈으로 봐야지 둘 중에 하나의 변을 들면 우리가 획득할 거 이득이 없어요. 그냥 오히려 몇 발 이렇게 뒤에 가서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이 스탠스를 유지하는 거는 나을 건데 그걸 못 지키신 분들 있는데 다시 한번 이 계기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약간 더 논리적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어덜 스튜디오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